자, 지난주는 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휴강해서 일단 대안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간략하게 이제 그 보강은 제가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관리 측에 듣는 학생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정보관리 측에서도 그때 PC에 대한 어떤 취약점 점검하는 영상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다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집에 있는 개인 PC에 대해서 한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크립트 코드를 갖고 한번 작성해보는 걸로 이따 저녁에 하는 보강은 좀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녹화해놓은 영상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그 PC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스크립트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현업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각각 컴퓨터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보고 그 내용을 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해보면 금방 해요. 내가 파일 올려놓을 거니까 그 올린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뭐 지난 학기 했던 수업자료 영상 녹화해 놓은 건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취약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좀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안 해준 것 같아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공지사항에다가 수업 자료를 일단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지사항 한번 올려놓은 거 한번 보기 바라고요. 요거 블록체인 이야기 파워포인트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보여?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제 지금 제가 한국산업기술대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이번에 하이퍼레저 관련된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고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중에는 링크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안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 듣다 보면 지금 웹 프로그래밍하고 웹 서버하고 웹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SQL 인젝션이나 액세스 공격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웹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인터넷을 좀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바뀌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트렌드가 웹 2.0에서 지금 웹 3.0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웹 3.0에서도 뭐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는 어떤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보안 쪽에 있으니까 보안 쪽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파에 가지고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해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 자,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좀 제가 뭐 콘텐츠 하다 보는 거니까 좀 바뀐 건데 자,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체인으로 연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분산 저장 시켰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산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분산 시스템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떤 뭐 파일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를 뭐 공유해서 쓴다든지 그런 P2P,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어 투 피어라는 P2P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보상을, 채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이제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포라고 해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작업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채굴기들이 돌아가면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굴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난이도 조정들이 이루어지면서 블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나오는 게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새로운 화폐 개념들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공공거래장부, 분산장부라고 한다. 그 장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록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도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실시간 줌을 한 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마트 출결에 여러분들의 출결 사항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잠깐 출석 좀 먼저 해볼게요. 출석, 오프라인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돼서 지금 오늘 24일에 이걸 먼저 하고 있다. 저녁에 오늘 저녁 거는 이런 실시간 줌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하면 돼요. 출결 때문에 또 이게 출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돼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것도 어때요? 전부 다 거기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실제 그날 결제된 금액이 얼마고 내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래 장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저라고 해요. 장부를.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들을 어때요? 블록에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안전하게 신뢰성 있도록 보관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 또는 기록, 보관함으로써 은행과 같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이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를 주면서 인증해주는 개념이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영희가 지성에게 200원을 줬어요.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어때요? 이런 16진수 코드로 그 해시 값에 의해서 거래 장부가 변환이 돼요. 그럼 이런 하나의 어떤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블록을 만든 걸 가지고 다음에 또 블록에 이 값이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 만들었던 블록의 해시 값이 여기에서도 이 값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해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값은 또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시에 대해서 암호알고 좀 배웠죠. 해시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똑같은 문자나 이런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해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해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 여기 이제 이 사이트, 이따가 뒤에서 또 한번 볼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블록에 대한 거를 한번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트랜잭션 샘플이 있는데 거래되는 정보들이 쭉 나오고 대부분 어때요? 자, 해시 값으로 지금 인코딩된 값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소의 어떤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개념 중에 P2P 프로토콜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 즉 P2P, 아까 피어 투 피어라고 했죠. 단말기와 단말기가
서로 상호 인증해준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산된 원장의 어떤 거래 및 상태, 그다음에 참여자의 어떤 거래에 의한 상태 변화, 프로토콜에 따른 어떤 거래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블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상호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분산 원장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크게 네트워크 암호화, 분산 장부, 분산 함의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기반 기술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는 뭐야? 해시 암호화. 분산 장부는 아까 같이 레저와 같은 어떤 거래 정보. 합의는 어때요? 아, 얘가 정말 우리 노드로 안전한지 그런 검증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와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들을 유지하면서 상호 어떤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환경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코드나 자, 이 서로가 어때요? 값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뒷부분에 있는 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결성에 대한 보안의 어떤 중심 부분들이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중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동화된 거래나 제어 등에 대한 어떤 주목들을 받고 있다. 자, 그럼 분산 원장을 한번 보면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분산 원장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기존에는 어땠어요? 중앙에서 막 관리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분산 장부처럼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인증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산 원장에 보면 이제 해시로 되어 있는 값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암호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것의 값을 꼭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시 사이트에 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제 공유와 투명성, 그 다음에 불변한다, 그리고 검증과 부인 방지가 있다, 그리고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블록에는 이제 이전에 있는 해시값,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에서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넘겨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루트에 있는 이 값이 뭐냐면 트랜스예요. 즉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 있던 루트 거래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난수를 통해서 어떤 그 임의의 값을 넣어가지고 값을 정하는 그런 난수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로 이제 블록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블록과 블록에 있으면 항상 어때요? 이런 구조로 헤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헤더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할게요, 여러분들. 아, 잘 됐네. 자, 우리 줌, 잠깐만요. 제가 정지하고 대화창에 여기 올려줄게요. 자, 이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줌 링크 걸어주는 곳을 한번 클릭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하면 이 사이트를 이해하면 블록체인은 대부분 이해가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SHA-256 암호 알고리즘 여러분들 배웠죠?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256을 갖고 해시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에 대한 건 여기다 어떤 자료값 4를 넣으면 어때요? 바뀌죠. 또 5를 넣으면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6 바뀌고요. 아까 같이 4를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5에다가 다시 4로 하면 어때요? 똑같은 해시 값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러면 해시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입력값이 나오면 여기에 자릿수만큼 64자의 어떤 16진수로 되어 있는 값들이 쭉 표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같은 코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0으로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앞에 해시가 0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블록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블록. 여러분들 해시 옆에 보면 여기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블록 들어와 봤어요,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럼 블록에 보니까 블록 1이요. 자, 이 첫 번째 블록을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 즉, 창조한 블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난수의 값을 넣는 거예요. 지금 난수가 72608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시 값이 00000 0자리가 몇 개가 나와요? 4개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 난수 값을,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값을 뭐 이것저것 한번 입력해봐요. 입력했을 때 앞자리가 0이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첫 페이지가 0이 나오는 거. 여기 지금 처음에가 0으로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으로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지금 하나 나왔다. 자, 여기 보면 어때요? 1, 2, 3, 4, 5 하니까 여기 0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00, 이 앞에가 00이 나오는 값을 한번 난수 값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00. 찾은 사람은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00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막 이것저것 막 대입해서 00이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00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본 사람 있어요? 찾아보세요, 빨리. 00 두 자리가 나오게끔 앞에 찾은 사람 있어요? 00 두 개 나오게? 쉽지가 않죠? 그럼 채굴은 뭐냐면, 자, 지금처럼 여기에 값을 넣어가지고요. 앞에 000이 13자리, 11자리가 나오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굴이에요. 이걸 해야 되니까 어때요? 계속 연산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00000이 11자리에서 13자리가 나오면 걔를 갖고 어때요? 채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비트코인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때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채굴기를 통해서 돌리면 어때요? 전기료나 채굴기 장비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때요? 지금 하나당 지금 7천만 원 넘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어때요? 비트코인 하나, 비트코인 가격이 뭐 40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채굴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기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채굴하면 하나당 지금 7천만 원이 가니까 엄청난 수익이 남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채굴이라는 거는 이런 값을 먼저 찾아내고 딱 공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표한 곳에 그 비트코인 개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설계할 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그 보상을 줄여요. 그걸 반감기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그런 식으로 어때요? 블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채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은 여기 블록체인이라는 걸 한번 옆에 클릭해 봐요. 자, 블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네 자리 값이 나와 있는 게 있네. 그렇죠? 그럼 12316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5230, 19937.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자, 앞에다 여기다 1을 한번 넣을까요? 1을 넣으면 어때? 뒤쪽이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바뀌게 되죠. 그냥 지우면요, 원래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해킹을 해서 이 거래 정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거래 정보를 바꾸고 싶으면 뭐야? 내가 갑자기 좀 뭐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에 대한 것들을 갖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갖고 조작을 했을 때 여기는 어때요? 지금 난수의 값이 바뀌게 되면 뒤에 해시 값들이 싹 바뀌게 돼요. 그러면 바뀐 거 갖고 어때요? 연결이 되죠. 자, 지금 자 제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이렇게 바꿨고 자,
그럼 원래대로 있던 거에서 앞에 걸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놈을 바꿔버리면 어때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블록을 5개를 만들어 놨죠. 이 샘플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커인데 이 블록을 정보를 거래 정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해시로 연결되어 있는 놈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해커로부터 안전한 거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보상을 받지만 진짜 블록체인은 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해커가 5개 중에 3명이 동의하면 이 내용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51% 공격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막 몇백 개, 몇만 개가 되는 거래에서는 이것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투명성, 그도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만 바꿔도 어때요? 바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뒤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은 이런 블록 단위의 해시 값을 가지고 연결. 근데 이전 해시를 갖고 어때요?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를 계속 해시 체인으로 연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시 값들을 갖고 계속 영향을 주면서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블록체인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준 거고요. 자, 분산하는 것 경우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채굴된 과정들이 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채굴이라는 건 이 값을 지금 먼저 찾는 사람이 한테 보상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자, 피어 1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 피어 2도 새롭게, 자, 그다음 피어 3도 C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서로 이제 분산돼서 간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암호화폐 용어 중에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드포크는 블록을 완전히 독립해서 똑같은 블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프트포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자, 토큰에 대한 부분도 보면 실제 이제 토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데모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뭐 지금 잘들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수업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데모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들을 해놓은 거예요. 난이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정해 본 거고. 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비트코인 이슈 많죠. 여러분들도 뭐 코인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의 지금 대세가 이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블록체인의 구조를 보면 이제 거래네요. 해시값, 머클트리, 그다음에 해시의 어떤 루트값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이제 블록 헤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블록 해시 값은 이제 원래 이 값에 대한 해시에 만들어진 값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보면 실제 앨리스가 밥한테 뭐 200만 개 비트코인을 써줬네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게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전화 통화 좀 하고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멈출게요.
자, 그래도 일단 이 화면을 다시 공유할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블록 구조를 좀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이제 이 블록체인마다, 즉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또 이더리움 나름대로 어떤 구조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일단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시 값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머클트리, 이제 블록의 헤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블록의 해시 값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개혁을 이제 코드로 작성해서 특정 조건이나 개혁 내용도 충족되었을 때 뭐 해당 계약자가 자동으로 이행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판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충족하는 조건들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자판기에 넣고 물건을 하는 역할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아들한테 이체를 했어요. 이체를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 이 돈은 내가 이체하는 10만 원은 우리 아들이 술집에서는 절대 결제하면 안 되게끔 그 조건을 다뤄놓는 거예요. 그러면 술집에서는 절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좀 더 계약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확장성이 높은 게 이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거래에 대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걸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되고,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합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까 제가 포하고 포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포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작업에 대한 증빙, 그러니까 프로프 오브 워크, 그다음에 상태에 대한 거,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자, 그다음에 이 스테이크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지분 증명을 할 거냐, 작업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때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높아지고 지분이 많으면 지분 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뉘어지고 있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합의하는 구조들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합의라는 건 플랫폼마다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 문제점 등이 모두 존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블록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퍼블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퍼블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포 방식, 성능이나 비용의 어떤 확장성의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프라이빗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치면 인트라넷이라고 보면 돼요. 회사 망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퍼블릭은 인터넷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하이퍼레저나 이런 것들이 기업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퍼블릭, 프라이빗 또 이 두 개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의들이 계속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참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이제 우리가 공개키, 비밀키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시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키값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뭐 지금 이걸 보면 좋겠어요. 자,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나와 있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했고 2,100만 개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채굴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보상 체계가. 자, 이더리움은 뭐 부탈린이 만든 건데 지금 활용성이 좀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이제 SH256 기반의 암호 해시로 되어 있고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포크라는 개념인데, 포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프트 포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고,
하드포크는 아까 같이 제너시스 블록이 있는 거로 완전히 다르게 똑같은 구조로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소프트 코트와 포크와 하드 포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각각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했고요. 문제는 그냥 참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강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또 보시면 퍼블릭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걸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다시 화면 공유해 줄게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퍼블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기업용이다 보니까 뭐 폐쇄형, 그다음에 허가형, 뭐 기업형 블록체인이라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면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의 개념보다는 중앙형의 어떤 관리 체계를 따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걸 했고요.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 뭐냐면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의 제한은 뭐냐면 우리가 채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 또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 해시값들이 좀 금방 풀리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확장성은 이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블록 한 개가 1메가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10분간 최대 2,000건 정도의 어떤 블록이 기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0분에 2,000건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 지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드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익명성이 존재하지만 완벽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 지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픈돼 가지고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계약 검증이나 이런 쪽의 어떤 취약점이나 뭐 저장의 제약 사항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정 주체, 뭐 의도적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래서 요 비교표만 한번 볼게요. 자, 퍼블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은 허가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거래 검증 및 승인은 자, 이 퍼블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은 이제 승인된 기관의 그 감독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트랜잭션 생성자는 퍼블릭은 누구나 하지만 여기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합의 알고리즘도 아까 같이 지분 증명,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작업 비잔틴 장애허용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속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퍼블릭과 이제 그 프라이빗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이걸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에서 조금씩 더 추가로 다루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오후에 6시부터 또 하는 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보관리 측에서 하는 컨설팅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웹보안을 위해서 실제 어떻게 이제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실제 서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좀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준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해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있는데 시험은 이제 안 볼 거야. 참고로 채점을 제가 여러분들 거 일부 하고 지금 그 뒤로 지금 채점을 좀 못 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요즘 학교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서 작업이 있어서 거의 막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잡는 지금 보고서를 좀 쓰고 있는데 그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사업에 참여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보고서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엄청나게 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못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대한 거는 온라인 콘텐츠 올린 것들은 이제 요약 정리를 한 페이지 해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다 작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들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어떤 리포팅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도록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약점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공지사항에 이제 가이드 했던 것처럼 잠깐만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했던 어떤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좀 리포팅해서 제출하는 걸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취약점 점검하는 거는 이따가 좀 몇 개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관련된 그래서 오하습에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할지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좀 가이드를 좀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런 거를 좀 리포팅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좀 잘 작성하는 것들을 좀 중점으로 주고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그때 버퍼 스위프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그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일단 오후에 보강은 제가 그 취약점 점검하는 걸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스크립트를 좀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수업 관련돼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줄래요? 또 오늘은 그 영상 제가 링크 걸어줄 테니까 기간 안에만 들으면 돼요. 자,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끝나고 그 링크하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제 보강은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영상 보고 스크립트 갖고 한번 작성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